고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가 언론 매체를 통해 중간 논의 결과를 알릴 계획이었지만 발표 당일 브리핑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인구 감소로 인한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인구 유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학 교도로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지만 끝내 조국 독립을 못 보고 정읍에서 삶을 마감한 박준순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관이 정읍시 사내면에서 개관했습니다. 부안군 동진강 하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창군 현안 가운데 하나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인데요. 지난달 공론화를 시작한 뒤 논의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양새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공론화 협의회는 언론 매체를 통해 중간 논의 결과를 알릴 계획이었지만 발표 당일 브리핑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공사를 멈춘 고창군의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입니다. 하루 평균 25톤의 쓰레기를 태워 없앨 계획인데 환경 오염과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근처 주민의 반발로 중단된 겁니다. 주민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게 화근으로 고창군과 9달 가까이 대치 끝에 지난달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이런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창군과 지역민,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는 그동안 논의 과정을 언론 매체를 통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안 된 중간 브리핑 당일 느닷없이 취소해버립니다. 합의안이 도출되면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협의회는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받아 비공개 의논을 포함해 5번 넘게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치려고 하는데 오늘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러니까 오늘 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과정적 마무리를. 고창군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정리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각장과 가까운 주민은 물론 군민의 접근성은 낮습니다. 잘 공론화를 통해서 정말로 나중에라도 후환 없는 그런 어떤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어떤 협상안이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2시에 우리 인근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가서 항의 농성을 하려고 그래요. 군민이 내놓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놓고 수개월 동안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현안 사업. 공론화를 시작한 이후 논의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양새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인구 감소로 인한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임실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인구 유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감소세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신혼부부 등 젊은층 유출을 줄일 수 있는 신혼타운을 건립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내년부터 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단체장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임실읍 일대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대상지를 임실읍 이외 지역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기존 임실읍 성거리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민간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건립이 이루어지면서 공급이 과잉되어 북부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변경해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는 지역민들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요구하는 수익 타당성과 별도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촌 지역이
임대아파트 또는 신혼 부부들이 살 수 있는 희망타운을 건립하기가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이 아파트 건립을 함으로써 인근 전주 지역의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것으로 봅니다. 또 우리 관촌 주민들이 깨끗하고 편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나 신혼아파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입지 수요와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날이 추워지는 겨울철이 되면 철새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데요. 야생조류로 인해 퍼질 수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방역당국과 양계농가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야생조류 분변의 시료 분석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연구원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검출 지역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인근에서 사육하고 있는 조류의 소독과 정밀 검사 등에 나섭니다. 만약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할 예정입니다.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2020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을 받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도내 13개 시군에서 양파나 마을을 생산하는 농가이며 접수 기간은 12월 13일까지입니다. 대상 품목별 주 출하기의 시장 가격을 조사해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차액의 90%를 각 시군에서 보전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생산량 증가로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한 양파와 가을무를 재배한 214개 농가를 대상으로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애국지사 자암 박준순 선생.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으로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인물입니다. 동학교도로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지만 끝내 조국 독립을 못 보고 정읍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박준순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관이 정읍시 사내면에서 개관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1919년 한용운 손병희 선생과 함께 3.1운동을 이끌었던 33인 민족 대표 박준순 선생. 나도 날 때는 독립국 국민이었다며 독립운동의 죄를 묻는 일본 재판관 앞에서 선생은 당당히 자주 독립을 외쳤습니다. 1927년 정읍시 사내면에서 독립운동의 큰 별이었던 선생은 그토록 열망했던 조국 독립을 못 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선생에 대한 기억은 후손들 가슴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후손도 그렇게 살라고 노력은 많이 해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 성함에 누가 안 끝일 정도로 살아야겠다고 어려서부터 각심하고 산 사람인 게. 박준순 선생이 잠든 사내면에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관이 들어섰습니다. 한평생 독립운동에 몸담았던 선생의 삶과 자주 독립을 주창한 독립선언서를 둘러보며 다시금 애국심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기념관 앞에는 선생의 기백과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조각상도 들어서 있습니다. 정읍시는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선생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과 자랑스러움은 널리 외쳐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을 선언한다라며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자암 박준순 선생. 정읍에 들어선 기념관을 통해 100주년을 맞은 3.1운동의 의미와 애국 정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고창군 의회가 제268회 정례회를 열고 12일부터 30일이 넘는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고창군 의회는 고창군을 상대로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내년 정책에 대해 듣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추가 경정 예산과 내년 예산 등을 심사합니다.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시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김제소방서는 화목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김제 지역에서 일어난 화목보일러 화재는 벌써 6건으로 지난해 4건을 넘어섰습니다. 김제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업체와 가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안내서를 만들어 나눠주고 간담회와 예방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영하권 날씨가 예상될 정도로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취약한 난방시설로 인해 올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한 훈훈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힘을 합쳐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배달에 나섰는데요. 사랑의 연탄 배달은 내장상동과 시기동 저소득 가구 2세대를 대상으로 연탄 700장을 전달했습니다. 김제 지역 인재를 길러내는 바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 김제 사랑장학재단에선 고등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강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능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은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지평선 학당은 2008년부터 해마다 우수한 학생이 지역 내 학교에 진학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농사에 땀과 열정을 바친 농민을 위한 행사가 고창군에서 열렸습니다. 고창 군립체육관에서 열린 21번째 농업인의 날 행사는 지역 농업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지역 농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농민에게 군수 표창과 공로패가 전달됐습니다. 멜론과 땅콩 같은 지역 농산물 시식회와 전시회 등 부대 행사는 농업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지역 기온이 내려가며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5도로 전날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니까요. 외출 시 입고 벗기 편한 두툼한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깨끗한 파란 하늘은 어렵겠습니다.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온 뒤 수능일인 목요일에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며 춥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3m로 전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5mm 내외지만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기온이 뚝 떨어져서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도 꼭 챙겨 입고 옷차림 든든하게 하고 나서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